홍자문 차장이 그 영웅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제일 12.3 이전에 요주인 공장은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어디로 데려가? 그거는 이제 오뚜기 힘입니다. 기자님 오셔서요. 레시피 어떤 분이 들어가시면 좋을까요? 그러면 전우용 쌤이지 뭐. 전우쌤이요? 되게 잘해요. 혹시 안 되시면 아니 잘 하셔야지 전우용 쌤으로. 안 되시면 박시영 대표님. 그 작가의 능력이죠. 갑자기요? 작가의 올리브 기름에 버터. 조금 문도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계엄 이후로 다 폐쇄해놨다. 안녕하십니까. 고기 냄새. 무슨 고기 냄새? 그 고기 냄새. 싫어. 아침부터 고기를 굽고 그래. 이거 너무 큰 소리네. 네, 청어. 네? 청어. 청어. 어른들은 청어를 굽는다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뭐? 어른들은 청어를 굽는다. 아, 맞아. 소설이거든, 소설? 가만있어 봐. 굉장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읽었는데 내가 기억도 안 나. 제목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또 분명히 읽었어. 맞아. 근데 내용도 기억이 안 나. 영 기억이 안 나죠? 어. 제목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 제목 너무 훌륭하면 안 돼, 그래서. 어디 진도 갔다 왔더만? 네. 다 같이? 음. 야, 대단하다, 진짜. 참, 대단해. 체력이 대단해, 체력이. 저는 완전히 뒤집혀서 큰일 났어요. 이제 많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도 그래. 이제 몸이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지. 술 먹었더니 완전히 그냥 노화가 진행되는 게. 그러네요. 이렇게 늙는 거야, 그렇게. 그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렇지. 퍽퍽. 네. 오늘은 뭐예요? 청어 볶음밥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청어 볶음밥? 네, 지난번에 했던 거. 이건 뭐지?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청어 볶음밥이라는 거? 먹었어요. 청어 볶음밥을? 먹었다고. 소를 취해서 그만. 아까 그 소설 제목 기억 못 하듯이. 소설 제목은 기억하는데 내용은 기억 못. 우리 근육병아리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시즌 1 근데 이 금요일에 이 북적이는 이 풍경 이게 참 아름다운 건데. 이거는 계속 될 거예요. 영상 있는데 영상으로 교회 바꾸십시오. 영상도 있어요. 네네. 드셔보시면 맛이 기억이 날 겁니다. 맞아. 먹어봤네. 모두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맛있다. 네. 근데 청어는 좀 짠맛이 나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말 했다. 짜다니까 변 기자님이 이 맛으로 먹는 거다. 제가 선생님께 배운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항상 고명이 더 맛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명이? 여기서 청어 맛이 이 간이 떨어지면 밥에 묻혀버리죠. 이게 바닥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게 간이 좀 더 강해야 돼요.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강해야 돼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어야
이렇게 맛을 위아래로 밑에서가 오. 정명쌤이 이 음식을 두고 평가가 뭐였냐 그러면 하이부동 원래는 이걸 썼는데 시판 유자차 그 청을 썼는데 오늘은 요거 그냥 간 거. 요거는 좀 단맛이 더 강하고 네. 이건 유자향이 더 강하고. 선생님께 해드릴 때는 굳이 저걸 쓰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기획할 때 이걸 쓰는 게 맞고 그냥 음식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팔려면 이걸 써야 돼. 그런 프로젝트는 또 급히 지금은 대회비 상태고요. 그 정유동 공장장이 꿈이 커. 내가 뭐 대한민국에서만 놀겠느냐 음식에 이게 좀 세계로 나가보자. 전 세계를 한번 점령해보자. 뭘로? 국내 이 아사리판 정치 이야기로? 아니 이거 가지고 이거 콘텐츠는 웃기지가 돼. 않지. 이건 콘텐츠는 아니지. 돼. 세계화할 수 있는 건 있지 우리가. 늙은 누나.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너무 큰 스포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바로 유추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번 책은 좀 두툼하네요. 사진이 없죠.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일산에 여기 수련하고 왔어요. 여기는 뭐. 소위 이게 필요할지. 많이 들게 하신다고. 많이 들게 했나요? 이게 뭐라 무슨 사진이라고 그랬죠? 머그샷.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왜 백신은 저 윤석열 치아에서 살게 됐는가, 대한민국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아 그래요? 주로 예전에 썼던 좀 칼럼들 부분인데요. 그렇게 맞춰올 줬으니까. 왜 우리가 우리 윤석열 치하에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핵심이 뭐예요? 그런 거죠. 뭐 윤석열주의에 오염되어서 윤석열주의에 오염되어서 이런 생각이 사상이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그렇지, 있지. 그렇지. 맞아. 저는 그게 윤석열 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신발 신고 저탁그 기차 사람들 앉는데 과일이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하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평생 유권을 위한. 그게 이제 쿠데타의 근본 변경인데 우리 사회가 그 조건 변경에는 합의가 안 됐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내용들이 맞아요. 지금 그런 철학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쯤 우리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에 한번 오세요. 오늘 저기 민주당 유튜버에 나가야 되는데 데일리 주불리 유튜브가 더 영향력 있고 구독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구독자 49만 1000명 지금 1000명 남았어요. 10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120만.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이 52만. 정청래. 3위죠. 아니 이거 완전 한참 후배들이잖아요. 완전 약친하죠. 아니죠. 연배로는 아니 유튜브로. 경력은 제일. 그러니까. 제일 짧은데 워낙 이번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설명되는 거잖아요. 한번 제가 모실 테니까 이 책도 이 책을 주제로 한번 나가셔야 얘기 됩니다. 나눠봐요. 저기 나가시면 책 한 꽤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빨갱이들 엄청 많아. 이번 계엄을 철학적 사유를 좀 해봐야 돼요. 맞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래야 근본 대책이 나오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학적 사유 왜 이런 이 지경으로 갔는가. 그리고 이런데도 또 국회에 계엄군이 막 그 쳐들어왔는데도 이걸 왜 옹호하는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럴 맞습니다. 때서 국민학적 지금 똑같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윤석열은 감옥에 보냈지만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사회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그걸 이걸 어떻게 할 그걸 것인가. 근본적인 사유를 통해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맞아요. 원인을 진단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문화, 제도, 시스템 모든 걸 재정비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건 변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욕망을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의 욕망으로 변환시키고 악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 진짜 나갈 필요가 없겠는데. 아주 문물을 경비하셨어. 제가 역사 다닐 때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아, 홍자문 차장이 영웅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제일 12.3 이전에 요주인물을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지만 봤는데 그 김태호, 홍장원, 김용년 3명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3명이 대단히 요주 인물이었고 왜냐하면 홍장원은 그 국정원 실세로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견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됐다. 왜냐하면은 그 이러한 위법적인 진짜로 큰 위법적인 이런 그걸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민주. 저 장군님 조금 위험한 발언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저기 홍차장의 파병을 준비한 적이 없고요. 그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동향을 우리 국정은 제일 먼저 알고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미국에게 알려주고 나토에도 알려주니까 나토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해라 그래갖고 나토에 출장을 갔다 왔고 그 뒤로 이제 파병이나 현지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거는 홍 차장이 아니고 제2차장 황원진 2차장이 한 거예요. 그때 최선은 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저는 홍장원은 그 이후 사항만 알기 때문에 12.3 그전엔 요주인물이었고 12.3 내란 이후 사항만 알기 때문에 그 이후 거는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아,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의아했던 게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그렇게 돈을 지휘할 수 있구나. 있어요. 여기 훈련과 훈련을 다 갖고 있거든. 왜 12, 난 이제까지 프레차는 국방장관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엄들은 지금 국방장관은 위상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안에 경호처장을 2년 반을 하고 완전 권력은 지위에도 있지만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있어요. 제일 측근에서 2년 반 했으니까 아마 윤 정권에서 가장 막강한 실세였을 거예요. 다 다르게 써주시네요. 동주공제. 뭐 공제가 무슨 뜻이에요? 한 대 타고 같이 건너갑시다. 그런 뜻입니다. 멱살 잡는 뜻이에요. 동주 공제.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선생님 가자 그러면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전용 쌤이면 뭐. 침파대로 이거 어차피 한배 탔잖아. 한배 탄 셈이니까. 살아나려면 서로 같이 건너가야지. 청어볶음밥. 지난번에 먹었나? 저번에 먹었었어요. 아, 먹었었나? 그래도 청어. 원래 청어를 가맹이 때 꽁치가 아니라 원래 청어잖아요. 품평 너무 맛있다. 한마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와.
세상에서 네.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입니까? 아니 그렇게- 이게 그 안에 이게 유자예요? 이게 뭐지? 위에 레몬 레몬 갈았어. 이거죠? 뭐랄까 산뜻한 맛? 싱그러운 맛 이런 게 젊은 가미돼서 사람. 젊은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 아니 저는 좋아하죠. 저는 근데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저는 모든 걸 잘 먹기 때문에 아니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게 이 볶는 기름에 볶는 이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엄청 쫀득쫀득한데 정말 뭐랄까 그 야리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너무 맛있다. 밥이 맛있어. 간이 딱 맞아. 근데 뭘 넣어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그거는 이제 오뚜기 힘입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이 밥으로 김밥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김밥? 김밥을 아니 그러니까 김밥 있잖아요. 이런 밥 형태로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오뚜기의 밥을 김정수 기자님이 어떻게 조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맛인 것 같아요. 와, 우리 저 김문수 선생은 지금 웬뭐 늙음하게 저렇게 아 요즘에 만나보면 피부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 깜짝 아 놀랐습니다. 깜짝. 저 양반 70대인데 60대처럼 그래? 보여요. 누구든지 사랑받으면 예, 피부가 좋아진다. 예. 에너지가 쏟아나요. 저 양반이 이제 뽕에 취했구나. 그런 느낌이 딱 받아요. 딱 만나는 순간. 한동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한동훈이. 아 여기는 여성 30대 12. 여성 감사합니다. 8.2% 여자들은 한동훈 싫어해요. 여자들 한동훈 싫어해. 20대 여성 한동훈 지지율 7.5%. 일가에서 나오는 거는 뭐 비명태균 연대서도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명태균에 연루된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뭐 이준석은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갈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이 왜 안철수 명태균에 사진 나왔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게 센 건 여론조사 하지 아니어서 않았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이 연대하지 않을까. 비명태균 연대야. 비명택. 한심하지. 그러면 비명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겠네. 김문수 연대가 뜰 수도 있어요. 김문수 세니까. 김문수 연대. 김문수 연대. 김문수가 많았어요. 야 진짜 꺼진 물도 다시 보자야. 야 김문수가야 그렇게. 야 내가 웃겨가지고. 아마 김문수가 되면 투표 포기층이 꽤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가 보기에 좀 부끄럽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수층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어서 오십시오. 어스피커. 또 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칙수는 기계인가 봐요. 아니에요. 예. 그게 내란의 글씨를 너무 좀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생각 없는 책이 나오는 거고요. 원래 글쟁이는 1년에 한 두세 권씩 내야 되죠. 이게 소장님 책이 나온 지 언제입니까?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저도 어저께 나왔어요 하나. 아 그래요? 아직 못 받았지. 저는 못 받았는데 네. 일단 출간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인터넷입니다. 정치 이야기입니까? 아, 심리학 이론서. 이론서. 심리학계로. 전공서로. 예. 아.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거예요. 본업이시지 이게 본업. 그러니까 본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하늘이 준 일이야. 소명이야. 하늘이 준 거. 그래서 천직, 공직, 교직, 성직. 예. 아하. 거기만 직이야. 나머지 업은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에요. 아하. 그래서 천직이고 생업이에요. 사농공상에서 예. 사만직이야. 그래? 나머지는 업이에요. 아 그거는 굉장히 유교적인 그 유학쟁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건 그냥 아니야. 자체가 그래요. 직과 업을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예. 그래서 공직, 관직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직이잖아요. 이제 천도를 읽고 천명에 따른 일이라고 해요. 천명에 따른. 사는 천명을 읽는 일이기 때문에 사는 직인데 농공상은 그래서 사업이란 말은 없잖아. 농공상업은 있는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행하는 직업은 농민이 역사 가가 있고 역사 학자가 있어요. 뭐 어떻게 달라요? 가와 자. 일가를 이룬 사람이 역사 가지. 일가를 이뤄야. 가가 높죠.
심리학자는 심리가가 없어. 가 있어요? 가가 되야 되겠네. 심리자가 없어요? 심리가 없죠. 그 아무리 해봤자 가가 안 되네 거기는. 전공 바꾸세요. 가가 네, 요즘. 레벨이구만. 가격도 없죠. 근데 그 평론가는 그냥 처음부터 평론 자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이 그러네. 번역을 하면서 단어를 만들면서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문학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 문인 그래요. 문인 그래. 시인 그렇게 시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말 자체에 대단히 좀 그 지독한 차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거기 그 사람 7명하고 말 2마리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셌느냐. 현대적 관점에서는 사람 7명하고 말 2마리예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 중에 관리가 있으면 관리가 1원, 예. 그 다음에 양반이 3인, 예. 평민이 2명, 평균은 명이고 노비하고 가축을 합해서 9. 노비는 그러니까 구라고. 원인명구 순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원인명구. 그래서 공무원이야 관리기 때문에 관리원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막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려요. 직업명도 다 막 그렇지. 섞이고 일종의 좀 기준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버렸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문인이 제일 높고 자가 가장 낮아. 그런 거는 국립국어원에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초기에 아니야? 번역이 들어올 때 예. 기자라는 직업이 없어요 원래는. 없죠. 없고 뭐라고 썼냐면 일기자. 처음엔 일기자라고 써서 한 사람의 기록자. 이건 기자란 직업이 아니라 누구나 기록할 수 있는 그렇지, 일이에요. 그렇지. 기록자는 누구나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록물 중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신문에 실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뽑아버리면서 기자라고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일본 한번 번역사 전공하는 사람을 우연히 좀 학교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좀 물어봤어요. 이게 독립의 독자가 좋은 글자가 아니거든. 이 개사순독 글자 들어가는 건 밑줄광자처럼 좋은 뜻이 없어요. 이 독립할 때 독자는 약간 독불장군이나 독재나 그렇지. 이런 것처럼 좀 안 좋은 의미예요. 남들은 다 앉아있는데 혼자만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인디펜던스를 독립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일본인들에게 한자가 모국어 문자가 아니라서 뉘앙스 차이를 잘 모르고 번역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인디펜던스는 자르기 맞아요. 그 일본식 한자로 지금 우리 거의 다 일본식 한자로 쓰잖아요. 이게 잘못 그러면 이제 번역돼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제안한 이러고. 게 국립국어원에서 우리 번역어들에 대한 재검토가 전문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네. 한번 틀어야겠네.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는 커먼 센스란 말이야. 지금 커먼 우리가 센스.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커먼센스, 상식. 이런 데니까 센스가 어떻게 지식이야. 공감, 상정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감이라고 해야 된다. 공감이거나 상정이거나 이걸로 번역을 했어요. 심리학자님. 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도 사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니 대표적인 무의식. 일본 무의식, 언컨셔스니스인데 그게 원래 잠재의식이나 잠재의식,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는데 뜻으로 이거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무의식, 의식이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에 저희 그 텐미리 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노트 판매하고 있어서 한번 앵벌이네. 네, 앵벌이 방문 판매예요. 방문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덧살로 시간에 잠깐 소개할까요? 네, 그 방문 이게 판매? 방문 판매.
혹시 교수님도 한번 써보시면 이게 느낌이 좋아서 한번 경험을 어디 해보시라고. 거기다 써보면 사야 되는 거잖아. 아 아니에요. 써보시기만 하세요. 써보시기만 하세요. 이걸 판다고? 네, 이 노트를 팔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안에 든 잉크도 팔고 있어요. 만년필. 이거는 되게 두껍죠. 이거는 비싼 종이. 그냥 쓸 수 있는 종이가 아닌데 이건 뭐에 쓰는 종이야? 이 겸선몰에서 예. 만년필하고 잉크는 주문했어요. 노트는 주문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아까워. 글씨 쓰기가 아까운 종이에요. 이거 그래. 예. 이건 너무 종이가 너무 좋아. 글씨 쓰기가 아까운 저 종이가 너무 좋아. 자, 단돈 3만 원에 주시겠습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면요. 3권에 7만 원입니다. 청어 볶음밥 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바쁘시면 가시고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뭔가 바쁘시대요. 다들 바쁘시지 뭐.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잖아. 아 너무 무서운 금요일이네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서 이제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일하시라고. 21대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자세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개혁 과정을 겪으면서 생사의 보람을 같이 하는 동지잖아요. 그러네. 동지의 가능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저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뭐 친명 비명 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하잖아. 일부 사람들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다시 죽을 수 있다라는 절박감이 과거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비명계 뭐 대선 후보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도 안 통해요. 그 정서를 모르는 얘기. 죽음을 각오하고 여론조사 해야 한다는 게 슬픈 현실이야. 그래서 저희 사실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우리가 이번 대선이 마지막 조사일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네. 언론기관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애는 많이 있어도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애는 아마 세계사에서 유일한 걸 거야 아마. 선관위에 30명을 연행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제 선거 업무로 관장하는 사람은 5명 이내예요. 25명 여론조사에 관련된 사람들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중에.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 과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핵심들 몇 명만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몇 명만 가지고 이거를 저 고문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한 거고 나머지 25명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는 여론조사 꽃을 필두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왔던 거는 다 여론조사 가짜다라는 걸 자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때 이렇게 인기가 낮을 수 있어? 그 여론조사 꽃이 장난쳐서 강서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이거 앞에서 장난친 거 아니냐 뭐 리얼미터랑 아무튼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온 건 다 가짜다. 그 윤석열이 이렇게 지지도가 낮을 리가 없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여론조사 담당자도 25명을 다 연행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선관위에서 얼마나 항상 괴롭힘 당한지도 모르고. 여기서 또 괴롭힘 많이 당하는데 저희 정말 되게 힘들게 조사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체 조사기 때문에 언론사 기관은 그런 조사들하고는 되게 달라요, 시스템이. 그 노상원이가 저 뭐지 야구 방망이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작두처럼 생긴 것도 있대 그거. 끌려가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막 생각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냥 본문 안 당하고 바로 죽는 게 제일 낫겠다. 그렇지. 거꾸로 매달리면 1분도 못 버텨. 바로 그 고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물어버려야 돼. 바로 물어버려. 다 김우준이 때문에. 오, 그렇지. 모두가 김우준 때문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 김우준 때문에. 다 김우준 때문이야. 원래 그럴 때는 한 명만 다 김우준 때문입니다. 네, 다 김우준. 그렇죠. 근데 정말 하느님이 교우하사 그러니까 하나도 성공하는 그러니까 1,000원이야 1,000원. 큰일 날 근데 이거를 뻔했어. 많이 알려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미수라고 생각하잖아. 개혁
미수된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이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아, 맛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는데? 저는 원래 성어도 좋아하는데 네. 성어라고 생각 못하고 다른 얘기 하다가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볶음밥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맥주 안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감사원장 세대 그러니까 이거 딱 맥주 안주야, 맥주 안주. 맛있다. 저도 공장장님이 뭐 유튜브 만들으라고 해서 그때 만들고. 아, 정말 재미나게 사시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거. 왜요? 네. 본인은 안 그렇습니까? 네? 본인은 안 그래요? 아니 저는 평화롭죠. 그냥. 이게 평화롭지. 그게 최고지. 여기 한번 보고.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가수. 정말 노래 잘하고요. 그리고 아니요, 제가 그냥 삶 자체가 예술이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저 서태지 이후 가수는 몰라요. 서태지부터 내가 이 저 가수에 대한 관심을 끌었어. 그 가사가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가사가 들리는 엄청난 음유. 아니, 그러니까 음유 시인. 왜 저기 저 사인 한번 해주세요. 아까 했는데 아 여기 이 종이에다 이건 또 다른 종이거든요. 여기 손지연 아, 네. 가수도. 우와. 우와 이거 멋있는데요? 아, 사인들. 다 받았어요. 예, 아주 정직한 분이지. 글씨책도 딱 보면. 예, 진짜. 요건 누구야? 유건신.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어. 아이가. 이렇게 앞담을. 시인한테는 악담 막 해도 괜찮아. 이건 굉장히 여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 손지영 가수와 마음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넘치는 거야. 천하제일지 역시 이게 뭐 그냥 사인해도 그냥 보통 사인이 아니야, 그지? 천하의 제일 좋은 종이라니. 천하제일지. 아, 한자 세대 아니구나. 아니 이거는 알아요. 천하. 그거는 아는구나. 1. 이거 종이지. 천하제일지. 이렇게 무식해서 제가 깊은 뜻을 교수님 제가 너무 무식해서 이 깊은 뜻을 제가 못 알아보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럴 수가. 천하제일지라니. 천하하고 일까지는 읽는데 네, 천하 제자하고 일까지는 읽었는데 한자 공부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분은 어떤가요? 성격이? 성격이 굉장히 더럽지. 나도 감당이 안 돼. 한번 보죠 뭐. 그래도. 뭐요? 야, 시즌1 마무리 축하. 107가지 요리? 107가지 요리. 우와. 이거 우리 이런 다정한 프로그램 아니잖아. 응?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거? 김병수 기자가 그래? 시킨 거 아니야, 그냥? 이게 아닌데.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미식회 멤버시기 때문에. 너무 다정한데. 네. 나중에 편집해야 되겠다. 다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다시.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너무 다정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시즌 1 마무리. 네. 2년 동안 많은 지도편다 감사합니다. 근데 명실상부 그 제자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2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그럼 다음 주에는 여기서 못 봐요? 다음 주는 새로 오시는 분 제가 서브하러 옵니다. 들어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재료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이런 식의 요리를 헤쳐내는 경우가 없지. 사실. 약간 웹툰 작가가 된 기분이었고요. 매주 연재하는 그 창작의 어떤 고통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언론사 시험 준비할 때 이제 보통 언론사가 장문 시험을 그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 스터디라고 하죠. 지망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즉석에서 제비뽑기로 주제 뽑아가지고 그 해당 주제를 1시간 안에 말이 되는 글쓰기 이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딱 떨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논리와 그리고 풍부한 소스를 갖추고 말이 되게 무언가 아티클을 하나 지어내는 그때 했던 훈련이 그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됐든 말이 되게 해야 되는. 나는 뭐 이렇게 CJ 같은 걸 하나를 던져두고 그냥 초반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게 어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옆에서 계속 해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너무 편했어. 그냥 이거 하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다른 데서 드린 말씀 여기서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자니까 항상 그 기자가 무언가 해야 될 때 하는 건 검색이잖아요. 데이터 어떤 자료가 깔려 있고 어떤 자료가 비어 있고 이거 확인을 하는데 청어라면 청어가 주제로 이 청어 할 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이랑 이제 제철 뭐가 나오나? 근데 노량진에 청어가 더 빨리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래 청어로 뭐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검색을 했더니 선생님이 KBS에서 다큐였던 것 같은데 어영차 바다였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청어에 대해서 스튜디오에 설명하시는 내용이 청어의 핵심은 딱 쥐었을 때 흐르는 기름이 청어다. 이 살은 아무 의미 없다. 거기서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선생님 그 청어 기름이 청어의 에센셜이면 그 기름을 잘 뽑아내서 밥을 볶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시트러스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결국 저는 선생님들 이전에 과거의 선생님들의 자료들로 저는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식재료나 양념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유의미한 정보가 딱 나오잖아요. 어디서든. 그러면 출처를 이거 좋은데 출처 선교육. 그러니까 저자직강 강의를 자율학습을 하면서 2년 동안 제가 수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 세상에 논리 없는 것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 기구의 모양에 요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요만큼에 튀어나와 있는 게 만든 것도 이 펜을 만든 분한테 물으면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요 손잡이가 왜 요만큼에서부터 손에 잡게끔 했는지, 길이가 이만큼인지, 이 무게와 이 손잡이의 균형이 어떤가 하는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그분들은 설명을 해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논리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일에 논리가 없는 게 없어요. 예, 그 논리를 요리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네. 보여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일을 저는 이제 김정수 기자가 이제 뭐 거의 국내 최고지. 이 정도면 뭐 아마추어 중에 내 입에 아무리 맞아도
이거 왜 이렇게 요리를 했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게 맛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저는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음식 평론가의 평가는 내 입에 맞다 안 맞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리가 됐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왜? 개개인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입에 맛있는 것이 병 기자님의 입에 맛 없을 수가 있고 전우영 쌤한테는 맛있을 수가 있고 다 맛의 기준이 달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의 입으로 맛을 평가해요. 그런데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 논리가 서 있으면 이게 왜 맛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으로 쳐준다라는 게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제가 몇 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기사 쓰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장 보고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는 일을 주로 더 몰입해서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기자 일을 내팽겨치고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자의 일의 다른 버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그 논리를 갖추고, 그 말은 이 요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사도 사실 기사를 쓴다는 건 그냥 육하 원칙으로 뭔가 써 제끼면 기사인 세상인데, 그 기사가 세상에 등장해야 되는 앞뒤 맥락과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기사를 쓰면 그야말로 찌라시가 되는 거고. 맞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누군가 먹으면 맛있는 기사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이 기사는 사회 공기와 마찬가지인데 공기를 더럽히는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음식을 구성하는 그 단계가 기사 쓰는 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 재료가 갖고 있는 현 주소는 뭔가, 왜 관성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어 왔나,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이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나는 기자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요리나 기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정말 기사 취재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써도 기사 10만 뷰 넘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글 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결과물을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남이 봐주고 인정해주는. 솔직히 기사가 남이 안 봐주면 기사가 아니죠. 일기죠. 모든 기자는 관종이야 사실. 근데 열심히 일주일을 보내면 뉴스공장 200만 구독자를 봐주시고, 그래서 흐뭇하지. 그 기사 한 번 10만 찍히려면 정말 엄청난 그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손쉽게 많은 분들께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되게 저한테는 좋은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시즌 1 이제 마무리합니다. 임무 잘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다시 써주시겠죠? 써줘야지. 제가 돌아오고 싶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피디님이 캐스팅을 해주셔야지. 시즌 2에 그 뭐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원래 자리 비우면 안 되는 거네, 방송. 뭘? 권력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방송은 빈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시즌 한 3에서 시즌 2하고 3에서 뵙겠습니다. 3에서. 우리 시발단 구독자 우리 동지 여러분, 시발단 동지, 이제 밀린 영상 차차 올리겠습니다. 친구들, 오랜 동지들 있잖아요. 자, 다 팔리는 분들 다 같이 와주세요. 다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해봐요. 자, 이렇게.
끝났어. 원래 여기 앉아도 되겠어요. 자, 안녕. 아. 수고하셨습니다. 막내 PD 잘라야지. 아 진짜요? 기자님이 자르셔야 되거든요. 여기로 앉으면 되겠다. 이거 최대한 얇게 썰어야겠다. 그러니까요. 항상 여기는 먹을 복 있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잘 나눠줄 수는 없어요. 뭐 이거 오라 소리 안 할 거야. 오라 소리 안 할 거야. 그냥 와스들. 제가 자를까요? 네. 잘라주세요. 내가 내가 칭찬자는 여기가 자른 걸 좋아하실 거예요. 아 바쁜 시 와중에 또 이런 걸 준비를 하시고. 아니 원래 더 성대하게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거 이 아이디어 진짜 최 PD 별로 아이디어. 안 좋아하신 거. 제가 미식회 그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님 열심히 하셨는데 뭐라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꽃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맨날 요리를 해주시니까 맛있는 걸 드리자 해가지고 어제 급히 준비했습니다. 역시 마음 쓰는 게 이제 달라 이제. 저렇게 살아야 돼 이제. 성공한 직장인의 모든 자세를 제가. 그러니까 예. 내 생각에는 이 김우준이 물러나면 최 PD가 있잖아 다 인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못 차려도요. 봐봐 이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이거 큼직하게 잘라주는 거 봐. 와 이거 자 많이 먹으래. 너, 지? 기자님 예. 먹겠습니다. 많이 먹. 나는 아주 조금만 잘라줘. 샌드위치도 하나 먹었어. 그최 PD 먹고. 이렇게 잘라줘. 고마워. 먹으라 소리 안 할 거야. 알아서 갖고 가는 건가요? 뭐 공장장 왜 줘? 공장장 주면 없잖아 우리 먹을 게. 이거 드릴까요? 뭐 공장장 제일 큰 거. 아니지. 이건 내가 먹고. 이걸 그럼 그래. 이거 작가님 드릴게요. 작가님 여기 후식으로 드시고. 먹은 걸로 치시겠답니다. 공장장이 또 공장이 참. 가끔 보면 인간성이 좀 괜찮아 그지? 먹는 거 앞에서 양보할 줄도 알고 말이야 그지? 나 찍어봤잖아. 그 뭐지 이거 조회수에 도움이 안 돼. 막내 PD를 찍어야 되니까 막내. 조회수 넣으면 되나요? 막내. 그럼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러면. 막내 PD는 도움이 돼. 이거 맛있다. 안에 뭔가 안에 뭐지 견과류가 있네. 잘 고르셨네 피디님. 이제 저희 유식해요. 유식해요. 그러니까.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최 PD가 요리 한번 해볼까? 네. 요리 잘해요? 저 요리요? 개발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족이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인원이? 잘해요. 네, 저 동생이 3명이거든요. 제가 첫째 맞이여서 가끔 엄마 이제 시키시면은 하고. 이때 셋은 성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어요. 남자 동생 2명에 그것도 먹여야 되네. 네, 여자 동생 1명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불행한 가족 구성이네. 그래서 마더님은 그거 뭐 이건 가끔 요리 시키시면 하고. 옛날에는 그런 가족 구성에서 제일 위에 장녀면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어디로 데려? 옛날에 선보고 이럴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집안일을 잘하니까 확실히. 그런 거지. 우리 어머니가 그 장녀인데 밑에 남자만 셋이야. 남자만 셋.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내 일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5형제인데. 아 진짜요? 이거 없어. 여자가 없어. 내가 얼마나 불행하겠니. 내가.
나는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는 거야. 어떡해요? 그것도 복인데. 고모 있어요? 저는 이모가 되게 많아요. 이모 많아? 우와. 이모 고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모 고모 없다고? 저는 어머니도 외동이시고 아버지는 남자 동생 한 명 있으셔가지고. 아, 삼촌은 있는데 네네네. 이모 고모 그걸 모르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이게 이모 고모 없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 중에 하나야. 그래. 어떡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행이 치고. 내가 이모 고모 없이 살아봐서 안다니까. 내가 이모 고모 있는 사람들 그게 입학식 졸업식 되고 막 이러잖아. 막 선물 사주고 뭐 이러는 거 다 이모 고모가 해줘. 삼촌 외삼촌 이거 있잖아. 아 그거 무신경해 남자들은. 다 이모 고모가 다 이게 결정적일 때 있잖아. 그렇게 다 이모 고모가 다. 이거 맞아. 저 진짜 4명이나 있다고 이모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모 고모가 뭘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저 행복한 경우는 자기가 행복한지 모른다니까. 그걸 해준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선물로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가 첫째 조카여서 그래서. 아니야 첫째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조카들한테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아니야. 아니야. 이모 고모. 나 채피디가 아주 불행한 인간이지. 인생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모 고모도 없이. 어떡해. 다음 생에는? 근데 또 저는 또 고모 이모가 되겠죠? 동생 많으니까 사랑을 주는 되니까. 그렇지. 그 조카들은 행복한 거야. 이모 고모 없이 살아가지고 나는 몰랐어. 어머님이 외동이셔서 형제를 많이 낳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제 남동생 한 명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좀 다복한 집안을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부러워. 사남매인 거 알죠? 그니까요. 사남매인 거 아세요? 응, 그렇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집안이 진짜 너무 시끄러워. 진짜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게 항상. 그렇게 형제가 많아야 인간성도 좋아. 이렇게. 엄청 싸워. 인간성 좋게 생겼잖아. 맞아요. 불행한,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불행하면서 인간성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자라와서 지금의 제가 됐네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 형제들을 통해서 인간성을 배우다. 빌드업이 되네, 작지. 그래도 저는 미식회 팀 하면서 맛있는 걸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 같이 하면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막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매주 그 촬영할 때도 맛있게 먹고 금요일날도 가끔 맛있게 먹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김정수 기자의 매력은? 김정수 기자님의 매력은 김신도 얘기하기 좀 그런데 되게 다정하세요. 나중에. 네. 되게 스윗하시고 맨날 챙겨주시고 저희가 맨날 방송 끝나고 너무 바빠가지고 먼저 가서 막 일하다가 이거 먹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챙겨서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래? 알려주시고 채피디라서 챙겨주는 거 아닌가? 제가 또 미식회 팀이다 보니까 막내여서 고민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 제가 또 회사에서 그래? 뭐 고민 있거나 이러면은 찍다가 제가 이렇게 한숨 푹푹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조곤조곤 얘기도 해주시고. 아, 회사 생활도 힘들어요 요즘? 힘들진 않은데 뭐 한숨 푹 쉬고. 비밀입니다. 저 누구? 힘들진 않고 가끔 피곤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괴롭혀요? 사장님이요? 아니에요. 전 여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아니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아닙니다. 되게
어떻게 채피디를 괴롭히고 가랴. 응?